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이론 시간에 시퀀스가 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퀀스에 해당하는 자료형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며, 그리고 이 시퀀스의 뜻은 바로 순서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로 이제 구성된 자료형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울러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게 시퀀스를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시퀀스의 예제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 그리고 시퀀스에 가능한 연산과 함수들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슬라이싱 하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싱을 우리가 이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반환을 하는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슬라이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리스트는 값이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앞에서 다루었던 이런 시간에 다루었던 예제들을 한번 쳐보고요.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예제 문제를 한번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클릭을 해서요. 역시 뉴에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주고 ex04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시퀀스 자료형이다 라는 거죠. 시퀀스 자료형,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그죠? 순서를 가지고 요소들로 순서를 가지는 요소들로 구성된 자료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에는 뭐가 있었어요? 문자열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트 시퀀스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트 배열도 있었고,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튜플, 그리고 레인지 함수에서 나오는, 그죠? 레인지 함수에서 나오는 객체가 있었죠. 그죠? 한 6객체가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근데 이러한 리스트 타입으로 위에 같이 다르지만은 시퀀스 자료형의 특징들이 있었죠. 시퀀스 자료형에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요소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인덱스를 이용하여 우리가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왜 참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전부 다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통해서 참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워드즈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nice to meet you 라고 해볼까요? nice to meet you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거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객체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칼로 열고 우리가 words에 0번째는 값이 뭐니? 이렇게 한번 찍어 보고요. 그리고 words의 4번째 값은 뭐니? 그리고 words의 -1은 뭐니?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Ctrl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니까 아하, 지금 0번째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안 나왔어요. 공백이겠죠. 네 번째가 아마. 그러면 네 번째 인덱스가.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 얘는 마지막 값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다. 그죠? 그래서
자, 뭐 봅니다. 이게 0이죠. 1, 2, 3, 4가 공백이다. 그죠? 아쉽게도. 그럼 내가 여기다 5를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NT 느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문자열에 대한 문자열에 대한 참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참조해서 값을 뿌리는 거예요. 출력을 한 거고. 이번에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li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리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바나나, 그리고 여기에는 뭐 복숭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토마토, 그죠? 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동일하게 이 숫자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얘는 지금 길이가 4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5번째 방 들어가면 에러 뜹니다. 무슨 에러?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실행을 했어요. 이걸 잘못했군요. li죠. 네. li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에러가 나요. 아시겠죠? 자,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바로 에러 뜨죠. 그죠? 이거 출력은 했고, 근데 가보니까 인덱스 에러 떴어요. 왜 인덱스 에러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0번째 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방을 찍으려고 접근하려고 인덱스를 5를 줬는데 지금 5라는 인덱스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띄우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좀 해가지고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 출력 코드는 뭐예요? 인덱스가 없는, 인덱스가 초과가 된 거죠. 초과가 없는 인덱스죠.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인덱스를 참조함으로 에러가 발생함.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인덱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다시 주석을 잡고요. 그 다음 이걸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얘를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과, 그리고 복숭아, 토마토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5번 눌러봅니다. 자, 사과, 복숭아, 토마토. 그죠? 맞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 길이 구하는 거 이미 다 해봤어요. 근데 복기를 하자 이거죠. 리스트의 시퀀스의 길이를 구하는 코드는 바로 이거 복사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li에, 그죠? li까지 지우고요. li의 길이, 이렇게 뭐 길이보다는 크기 해도 되겠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len 함수를 쓰면 되죠. 그리고 li 이렇게 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복사해서 위에 하나 더 넣어요. 이번에는 words를 해보죠. words 해서 words의 길이, 그죠? words의 길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words의 길이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면 역시 words는 17, 그리고 얘는 4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해본 거고, 그 다음에 시퀀스에서 우리가 시퀀스 종류들한테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시퀀스의 연산, 시퀀스에서 그죠? 시퀀스에서 가능한 연산과 함수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플러스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항 연산자인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li1이라고 넣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1 그리고 2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자 1, 2, 3 이거는 2를 넣고 얘는 3, 4, 5로 해야 되겠죠. 3, 4, 5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id 함수를 써볼게요. li1의 주소값 하고 여기에다가 id 함수 주면 된다 그죠? id 해서 여기 li1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다가 역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id2의 주소값을 한번 li2의 주소값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번 해서 확인해 보니까 끝이 다르죠?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객체다. 그죠? 서로. 그런데 만약에 li3에다가 그죠? li3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li1이라는 값과 li2라는 값을 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li3 그리고 li3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다 세 개 다 틀려요. 새로운 곳에다가 이거는 더해서 나열이 된 거고요. 그러면 실제 두 개의 값이 더해졌는지 우리가 프린트하고 li3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봤어요. 하니까 자 어때요? 1, 2, 3, 4, 5가 딱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 그죠? 시퀀스 자료형은 그죠? 플러스 연산이 가능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죠. 곱하기 연산자. 그죠? 곱하기 연산자는 반복을 시킨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 해볼게요. 안녕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자 요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안녕 세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세 개의 값이 이 안녕이라는 값이 세 개만큼 자료형이 시퀀스가 늘어났다. 그죠? 그래서 이 곱하기 연산자 그죠? 곱하기 연산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안녕 하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실행하니까 안녕 하이 이렇게 똑같이 곱하기 연산자는 뭐예요? 리스트 그러니까 시퀀스 자료형에서 뭡니까? 그 값들을 똑같은 값에 해당하는 값을 반복시켜서 늘어나죠. 반복시켜서 뭡니까? 요소의 수가 증가가 되는 것이죠. 증가가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있었어요. 자, if 한번 해보죠. if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고요. 얘가 in 해가지고 in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게 참이면 프린트 해서 참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이렇게 하지 맙시다. if문은 나중에 쓰면 되니까 이거를 잘라내서 바로 프린트문에다가 붙여보죠.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지금 in이라는 연산자 여기에 시퀀스 자료형이 왔는데 리스트가 왔는데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false라고 뜹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in 연산자 in 연산자라고 해야 되겠죠. in 연산자는 시퀀스 자료형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면 true를 반환한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조건식에 많이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봐요. 이번에는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걸 다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붙이고요. 이것도 한 칸 정도 띄워주고, 이번에는 not in을 한번 써볼게요. not in 연산자는 시퀀스 자료형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면 얘는 false를 리턴하겠죠.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false죠. 예. 그러면 이거는 not in 했어요. not in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포함되어 있지 말아야 true를 리턴하는데 얘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false를 리턴하겠죠. 실행해 봅니다. 역시 false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었잖아요. min-max. 그죠? 자, 최대값, 시퀀스 자료형의 최대값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max. 그죠? 프린트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max 하고 여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7, 마이너스 5, 그리고 15. 이렇게 내가 값을 줬다면 최대치는 15가 될 거예요. 실행해 봅니다. 해보니까 15라는 값이 나왔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걸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고 여기는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최소값 해서 여기다가 min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min 이렇게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니까 마이너스 5가 제일 작죠. 맞습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자열 여기 있죠. 문자열 값을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뭡니까? max를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죠. 그러면 문자열에서는 과연 max 값이 나올까요? 실행해 봅니다. 안녕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안녕. 문자열에서의 최대값. 그럼 최소값 여기에서 안녕 말고요. 자, 가를 한번 쳐볼게요. 가나 이렇게. 그럼 max 값이 뭐가 나올까요? 확인해 보니까 역시 안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안녕. 그리고 여기서 얘를 0을 빼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문자열에서는 문자열 리스트에서는 그죠? 에서는 이러한 수치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죠. 그죠? max 그리고 min 함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의미가 없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할 때도 많이 쓰죠. 우리가 이미 포문 잘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를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i 값에서 in 해서 여기다가 바로 1, 2,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하고 x 이렇게 ix가 아니죠. i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F5번 눌러보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정석으로 하자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시퀀스 자료형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뭐 대신에 또 여기다가 문자열 뭐 1, 2,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실행을 해봤습니다.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많이 사용을 했다, 그죠? 반복문의 시퀀스 시퀀스 형태, 시퀀스 자료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인덱싱이랑 그리고 슬라이싱이었는데, 인덱싱은 지금까지 한 거예요. 맞죠? 인덱싱은 우리 뭡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죠. 자, 파이썬 파일에서 ex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좀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죠. 리스트, 그죠? 리스트에서 하나의 요소를 인덱스를 통하여 참조하는 것이 바로 인덱싱이다,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li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안녕,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또 쉬는 역, 뭐 쉬는 역,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죠. 여기에 100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li에 뭡니까? li에 0번째 아니 두 번째 인덱스 10을 출력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서 주시고요. 10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인덱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뭐였죠? 공부를 했듯이 파이썬 튜터에다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튜터에 가서 이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그때도 한번 봤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코드를 돌려봐요. 돌려보면 자, next 한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li가 그죠? 뭐예요? 주소를 들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객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제가 2를 접근했으니 얘는 10을 짓는 게 맞죠? 맞습니까? 요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음수 인덱스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수 인덱스를 쓰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음수 인덱스를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줬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실행을 해보죠. 한 100이 나왔다, 그죠? 그죠?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산한다. 그런데 시작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수로 다시 계산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수로 계산하려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프린트하고,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수 인덱스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len 하고 li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실행을 해봤어요. 100. 왜? 얘는 5죠. 5 플러스 2 하니까 인덱스가 3이다. 그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래 두 코드는 동일하다. 동일한 출력을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슬라이싱.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싱. 그죠? 얘는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리스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여, 그죠? 지정하여 원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하는 연산이다 이 말이에요. 연산을 칭한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li다가 여기다가 내가 1, 2, 이거 하지 말죠. 위에 거 그대로 땡겨 쓸게요. 이거 li 요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 놓고요. li1으로 할게요. 이거는 자, 요렇게 내가 값을 줬고 여기에 슬라이싱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뭐 false도 한번 넣어 보고 그리고 true도 한번 넣어 보고 그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봅니다. li2에다가 s 슬라이싱 했다고 해서 sli2에다가 sli1 이렇게 해두죠. 여기에다가 제가 뭡니까 li1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 달라.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s 언더바 li1 내 값들 그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s li1을 출력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2에서 5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0, 1, 2죠. 10, 2, 3, 4, 5까지 했는데 얘는 포함이 안됩니다. 끝 인덱스는 그죠? 그래서 10, 100, 마이너스 12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인덱스의 값을 통해서 부분 리스트를 뭐죠?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주소를 찍어 보면 되겠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해보죠.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li1이죠. 1의 주소값 이렇게 찍어 봅니다. 과연 주소가 나왔는지 주소가 틀린지 봅니다. li1 이렇게 하고 요거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추출했으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s 언더바 li1의 주소값이고 s 언더바 li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했어요. 하니까 168, 776 맞죠? 또 다른 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리스트의 형태가 된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트를 만드는데 얘는 뭐예요? 끝 인덱스는 제외함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에서 5가 아니라 2에서 6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false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이렇게 부분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온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그대로 또 역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sli2에다가 내가 li1에서 자, 6번째까지 그럼 끝 인덱스 포함 안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의 값을 li2 그리고 역시 li2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실행해 봅니다. 해보니까 6번째까지 다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false까지가 6개예요. 근데 앞에 인덱스 값이 없어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 시 슬라이싱 연산을 할 때 뭐예요? 앞에 인덱스가 생략되면 뭐예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함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li2의 주소값, li2의 주소값 해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주소값이 지금 다 틀려요. 152, 024, 544, 024, 152. 그죠? 다 틀려요. 왜? 부분적으로 추출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똑같이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해서 뒤에 걸 해볼까요? 이번에는 SLI3에다가 이번에는 0에서, 아이고, 0이란다. 1에서부터 0까지, 1에서부터, 이거는 끝 인덱스까지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3, 그리고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 이렇게 줬어요. 실행해 봅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 제일 먼저 있는 안녕은 제외가 됐죠. 1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포함이 돼 버렸죠. 이해됩니까? 주소값 역시 틀려요. 이것도 896으로. 그죠?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냥 다 삭제하고 싶어요. 다 삭제하고 싶으면 자, 프린트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li로 돼 있었던가요? 위에 li1이죠. li1을 여기에다가 li1 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건 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출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아래 코드는 li1의 값을 전부 출력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값이 변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싱을 통해 값을 변경하는 내용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거 한번 해보죠. 자, word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A, 그리고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D, 여기에 E 까지만 해보죠. 그럼 이게 5개다, 그죠? 5개인데 내가 여기에서 한 번에 대문자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words에 있는 2 하지 말고 1에서부터 3까지. 그죠? 그러면 끝 인덱스는 포함 안 되니까 B, C, D까지만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해요.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B, 그리고 C, 그리고 D.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이게 아니죠. words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words 이렇게 출력을 프린트 words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서도 프린트 words 하는 거랑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확인해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A, B, C, D. 그런데 여기에는 대문자로 B, C, D, E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주소는 당연히 틀리겠죠. 또 역시 얘는 주소가 같은지 주소는 이거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을 확률이 높겠죠.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words의 주소값 해서 words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주소는 이건 똑같죠. 왜? 연산을 했잖아요. 같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 시에는 변경할 때 변경 시에는 리스트는 하나의 리스트를 가지고 함으로 주소 값의 변경은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워드즈, 그죠? 워드즈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equal 하고요,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출력을 할 건가 라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삭제가 돼버리고 없네요. 그죠? 이거는 아래 코드는 다 삭제됐어요. 다 삭제가 값들이, 요소들이 다 삭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한 개 있어요. 자, 보세요. 값을 삭제를 하니까 주소가 달라졌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뭔데요? 범위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범위를. 그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범위를 주지 않고 이거는 값을 할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주소가 틀린 거예요. 참조를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 여기에다가 범위를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값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니까 이거는 주소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그때 지역 변수 할 때 여기에 똑같은 전역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라고요? 그죠?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소 내에 있는 얘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인덱스 코드를 넣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좀 더 이제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 시간에, 다음 이론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메서드들도 살펴보고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정리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인덱싱을 떠나서 슬라이싱, 그죠? 끝 인덱스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값을 변경을 한 번에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퀀스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여기서 했던 in, not in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조건식 세울 때 상당히 많이 쓰이겠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